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은 목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도 이러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렇게 적립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유목적 사업 등의 사용에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나 비영리법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한도가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에 의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등기된 비영리법인과 의제법인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개인이 비영리 사업을 하거나 비영리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적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첫째, 등기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중 법인격 있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송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 방법을 택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이를 지급받을 때에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당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단체 및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감옥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 임차인 대표회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의 하나입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합니다. 첫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둘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 금액은 제외한다. 셋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넷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비영리법인이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법인의 종류에 따라 그 한도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이외의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 등의 경우에는 그 밖의 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가 아닌 100%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송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송금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또는 일반기부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영리 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둘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강보험 연금관리공제 사업 및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송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셋째,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불량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과 의료 해외 진출을 위하여
재정경제불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및 재정경제불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넷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다섯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 여섯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70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라목, 마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그리고 일반기부금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법인이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 중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 사업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첫째,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송금 산입하는 비영리 내국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 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여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80% 한도를 적용한 비영리 내국법인.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송금 산입하는 비영리 내국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 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여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100% 한도를 적용한 비영리 내국법인. 셋째,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송금 산입한 비영리 내국법인.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송금 산입한 비영리 내국법인도 인건비 한도가 적용됩니다. 결국 해당 사업연도에 그 밖의 수익사업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해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은 인건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 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과다인건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해 산입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 사업 지출로 보지 않으므로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을 8천만 원 이하로 줄이거나 법인세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 산입하지 말고 50%만 송금해 산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